3-3번 11-, 거기서부터 합시다. 자, 3번에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라고 할 때 범위는 4까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분명히 최대 최소 할 때 등호 없으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안 했어요. 된다고 했죠. 자, 그것만 우선 먼저 기억을 해두고, 자, 꼭지점 구하면 되겠죠. 자, y는 얘는 꼭지점 어떻게 돼? 바로 구해버리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1 나오겠죠. 1 나오겠죠. 예. 자, 1 집어넣으면 y는 9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9 나와서 1,9가 되겠네. 됐니? 네. 자, 1이 x는 1이라는 게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얘 두 개가 우리 최대와 최소가 될 텐데 2를 먼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나와서 8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8 나와서 0 나오거든? 맞아요.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최대는 8이 될 거고, 맞아요. 네. 최소는 근데 저게 등호가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없다가 되겠지. 알겠어요. 등호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만 있지만, 여기는 예. 자, 그 다음에 14-11번. 11-4번. 자, 1번에 x는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야. 자, 얘가 이제 문제에서 좀 짜증이 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왜? 경우를 다 따져야 되거든. 자, 얘 꼭지점부터 구해보자.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에서 2가 되겠네? 맞아요. 예. 그럼 꼭지점은 2 집어넣으면 1 나오니? 왜 2,1 나오니? 네. 자, 그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인데 얘가 2일 때 얘가 1인 이 형태가 되는 거야. 됐어요? 네. 근데 x는 a보다 크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만약에 a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2보다 a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는 어쨌든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값이 a를 집어넣었을 때가 되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a가 2보다 큰 이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a가 될 수도 있지만 2보다 클 때의 최소값은 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맞니? 네. 어차피 그쪽으로 계속 커지는 거니까. 네. 됐어요. 예. 그럼 보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a가 이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됐구나. 미안. 자,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아니고 a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a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될 거야. 맞아. a가 어쨌든 2보다 작은 형태에서는
무조건 최소값은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쵸? 언제까지? a가 2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얘 답은 두 가지로 해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가 2일 때 최소가 1을 갖는 거고, a가 2보다 클 때는 x가 a일 때 최소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를 갖는다라고 구해줘요. 뭔지 알겠어? 네. 즉 a가 문자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얘 가지고 따져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자, 이거를 좀 넘어서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x의 범위가 1이야. 그러면 구간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지금 전 2개가 아닌 3개로 될 거야. 왜냐면 저 범위에 따라 a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왜냐? 식이 플러스 2ax라고 돼 있으니까, 자,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a가 되겠죠. 맞아요. a일 때 y좌표 집어넣으면 a 제곱이 꼭지점이 될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로 볼록이야. 자, 구간을 따져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과 1일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일 수 있어. 즉 구간이 여기냐 또는 여기냐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꼭지점의 위치가 1보다 클 때는 이쪽에 있을 거야. 맞아.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 있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될 거는 총 3가지로 해서 a가 먼저 이쪽에 있을 테니까 1보다 클 때, 당연히 같을 때도 될 거야. 아니, 네. 왜냐면 얘가 꼭지점에 와서 최대값을 그대로 가는 거니까. 됐어요. 예. 됐니? 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지막으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3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됐니? 예. 그래프를 갖고 우리가 봐야 돼. 자, 1보다 클 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녹색인 부분이 되겠죠? 됐니? 네.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냐? 최대값. 최대값만 구하라고 돼 있어. 맞아. 최대값만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뭐야? 자,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에서 이쪽에 꼭지점이 있다. 당연히 등호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최대는 언제일 때까? 당연히 1일 때가 되겠죠. 맞아요. 네.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즉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최대 2a-1이라는 거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니? 네. 자,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x가 a일 때 최대 a 제곱이 될 거고 꼭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같겠지. 그래서 최대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를 가질 거야. 오늘 이해했어요? 위치에 따라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x의 범위가 저렇게 되니까 범위가 좀 작다라면 얘는 꼭지점 위치 갖고 얘기하니까 범위가 세 군데로 나눠서 가야 돼. 뭔지 알겠어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저 특강 시간에도 요거 풀다가 모르겠다고 하는 우리 또라이가 있죠. 자, xy가 실수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일 때. 자, 그럼 얘에서 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범위를 갖다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실수기 때문에 y제곱은 만들면 얘가 될 거거든? 맞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다. 사인범위다라고 한다고 했었어.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를 t라고 합시다. 얘를 4x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못 집어넣는데 이거 집어넣는 게 아니지. 얘를 집어넣어야지. 이거 못 구하는 거라고. 저기 좀 전에 웃었던 누구가 자, 요 식에 대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얘 꼭지점부터 구해보자.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얘는 꼭지점은 2가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8. 8 나오니? 됐어요. 예. 2 집어넣으면 8 맞아 근데?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보자. 이 사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얘 어디 끝에 걸리죠? 맞아. 자, 얘 위로 블록이야. 맞아. 네. 위로 블록인데 꼭지점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당연히 꼭지점이 최대를 갖겠네. 최대 8을 가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최소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됐니? 네. 마이너스 2 집어는 뭐 나오니? 마이너스 4. 아니 잠시만요. 마이너스 8. 뭐야? 아니 마이너스 8. 그냥 틀리면 넌 남아. 아니 마이너스 8 맞아.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알겠니? 예. 이게 어렵다고 못 푸는 놈이 있었어요. 우리 누구라고 차마 얘기 못하겠네. 정오씨라고. 여기 정치자 한 명밖에 없지 않아요? 나 모르지. 한 명밖에 없냐 우리? 개명해야 돼. 성을? 쟤 바보 아니야? 지가 얘기 안 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썼을 텐데 왜 지가 얘기해서 자, 길이가 20이래요. 자, 그랬을 때 직사각형 모양과 원 모양의 좌측 우리를 만들려고 한대. 승우야, 니네 집이다. 자, 농담이고. 자, 우리가 했을 때 우리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원은 x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x가 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 문자로 하나 더 넣자. y라고 넣자. 됐어요? 네. 자, 그럼 철조망의 길이는 우리가 이 원의 둘레 2파이 x 더하기 4x 더하기 2y가 20이 된다라는 식이 하나 되겠네. 맞아요. 단 조건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파이 x의 제곱 플러스 얘는 2xy라는 이런 식이 되겠죠. 됐니? 근데 너는 아까 이런 식 왜 못 봐? 아니 뭐지? 아니 그 아까는 좀 뭐랄까 그 진화된 뭐? 아니 뭐라냐? 아니 그 되게 어려웠어요. 뭐가?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해가 안 돼. 자, 이거 이론의 약분하고 이거부터 정리하자. y는 하는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얘는 괜히 x를 묶어놓고 계산하면 파이 플러스 2x 플러스 10 나오니?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x, y는 어차피 0보다 크다라고 한 상황이고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x에 플러스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어요. 예.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요거 정리하면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불안한데? 못하는 사람 없겠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있다는 얘기인데? 될 수 있어요. 왜 너를 못 믿겠냐? 자, 됐어요. 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최대를 갖겠죠, 당연히. 맞아요. 자, 이건 제한된 범위라고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자, 꼭지점은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추계방정식 이용해서 구하면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밖에 플러스 2파이 플러스 8분의 20이 돼서 결론적으로 파이 플러스 8분의 20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겠네. 맞나? 아닌데요. 2로 하고 10이잖아. 저기 여기 4. 4잖아. 지우개? 자,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얘를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0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최대는 얘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알겠어요? 예. 자, 이제 문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그냥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를 구하는 형태에서 보면 저렇게 표준형 바꿔서 대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식이 하나만 주어질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 지난번에 완전 접시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했었지. 맞아요. x 따로 y 따로. 맞아. 자, 그거 했던 것을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분명히 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한마디 판별식 2번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알겠니? 자,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뭐냐? 그냥 단순하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준 다음에 우리 거기에 대한 y 값에 대해서 당연히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인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럼 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반대 과정이 나와서 그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11-7번에 대한 얘기가 될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축 처지지? 자, 얘에 대한 y값의 최대최소, x값의 최대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 됐어요.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각각 구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x의 최대와 최소, 이게 문제가 걸려있는 거야. 그냥 최소값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x에 대해서 먼저 내림차순을 해주세요.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판별식을 갖다가 써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왜 근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4로 해주면 자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y 플러스 2y 플러스 13이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아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날려버리고 4를 날려버리면 어찌 제곱을 그대로 가면 되니까 맞아. 근데 여기 최고차가 마이너스잖아. 맞아.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꿔서 쓰면 되지 않을까? 13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바꿔버려도 상관없잖아. 맞아. 예. 자 그럼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이 하나 9인가? 아닌데? 9 하나 되냐? 4 아니 뭐에서 됐지? 여기가 잘못됐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4가 아니고 8인데? 2로 약분하네. 8이에요. 8이요? 예. 예? 얘가 4고 얘가 8. 아, 얘가 8이잖아. 음. 아니고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럼 얘는 16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 되겠죠. 야 오늘 선생님 너무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참 문제 산수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씨 이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닙니다. 아니 너는 당연한 거야. 자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라고 했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가 돼서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3. 계산해야 돼 이 자식아? 아 그래요? 그래요 말고 계산해야 되냐고. 예? 계산해야 되냐고. 다 써줬는데.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3. 네. 근데 왜 이거냐고. 아니 고민하는 자세. 가수쳤어. 입상지. 갑자기 짜증나려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예. 괜히 자 이거 안 하면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두 번째 뭘 구하라고 돼 있냐? x의 최대값과 최소.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되겠네? 맞아. 예.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이라고 하는 인형계가 되겠네. 그쵸? 예. 역시나 판별식을 해주면 자 얘는 1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전부 다 마이너스 빼버리면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네. 맞니? 예. 자,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2는 0보다 작다가 돼서 다 4로 약분해버리면 얘가 되겠네. 그러면 x-1, x-3은 0보다 작다가 돼서 x는 1과 3 사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됐니? 예. 여기 승리가 좀 해야지 반해? 나무 이놈들은 대답을 안 해. 제가 8인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는데.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최소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공수 2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 조금 더 쉽거든. 자, 얘를 K라고 합시다. 최대값, 최소값. 자, 됐니? 예. 자, 이건 뭐냐면 공수2를 배우고 나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돼요. 한마디로 원인 거야, 저게.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야, 그냥. 됐어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y는 바꿔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거든? 내려가는 거죠. 맞아. 예. 둘의 공통된 최대와 최소니까 교점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 얘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야.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만나는 요 y값 이게 k가 되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해당되는 얘가 k값.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공수2를 배우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둘의 교점이니까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안 배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 y는 되어 있는 거를 둘의 교점 구한다고 생각하고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알겠어요? 자, 둘이 교점이니까 그러면 집어넣으면 행위는 1이라는 이거의 제곱은 1이라는 형태가 되겠죠? 예. 됐어요. 예. 여기까지니?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정리하면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됐니? 그러면 판별식을 써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5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가 될 거고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돼버리겠지. 네. 맞아요. 예. 여기까지 했어. 예. 자, 정리하면 얘는 플러스 4k제곱이잖아. 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가 돼서 얘는 다시 쓰면 얘가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루트 5와 루트 5 사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근데 원으로 보면 그냥 교점 구하놓으니까 이퀄는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5, 최대가 루트 5다.
이주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의 과정을 배우면 그거에 따라 좀 더 쉽게 배우는 방법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니네가 고등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고.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x가 실수일 때 x가 실수래요. 자, 그랬을 때 1번에 x제곱 플러스 1은 6x라고 되어 있대. 자, 얘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니네 이 상태에서 놓고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를 무조건 어떤 문자로 놓으시면 돼요. 그 값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k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네. 이걸 나중에 가서 배우는 비례상수라고 해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꼭 좀 할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럼 이 상태를 넘겨버리면 얘가 될 거고 다시 전개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라는 게 돼버려요. 예. 됐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이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가야 되지. k가 0일 때와 k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네. 자, k가 0이면 0, 0이니까 마이너스 6x가 0 돼서 결론적으로 x는 얼마가 돼? 0. 0이라는 게 하나가 나와버리겠지. 맞아요. 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는 판별식을 바로 써버리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9가 돼서 k는 마이너스 3과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이 세 가지 값 중 최소는 당연히 마이너스 3 될 거고 최대는 3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알겠니? 네.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문제 놓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단 K에 대해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신경 써주세요.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1분의 이번에 문자가 두 개네. 짜증나게. 자,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래요.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랬을 때 A, B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아니, 역시나 이것도 뭐 하면 돼? 는 K라고 해놓고 나서 넘기만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x제곱 플러스 k가 될 거고 다 넘겨버리면 얘를 일로 넘기자. k-1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k-b는 0 나오겠네? 예. 됐니? 예.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여기다가 k가 0 되면 k가 1일 때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1 집어넣으면 k는 b라고 나오고 k는 1이니까 b는 1 나오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어차피 아까 여기서 봤듯이 얘는 가운데 값이 나올 때 의미가 없어요. 됐니?
즉 뭐만 따지면 돼? K가 1이 아닐 때 요것만 따져주면 되겠지. 됐어요? 예. 어차피 최대하고 최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뭐 하면 될까? 한 별씩 쓰면 되겠지. 한 별씩은 a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4 곱해야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어요. 예. 얘 정리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1로 전체 다 곱해갖고 바꿀 거니까 체급차항에 대해서니까 4k 제곱 정리하면 b 플러스 1 k 그 다음에 플러스 4b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우리가 어차피 해당되는 k 값이 얘인 거잖아. 그러면 이 해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3이 나온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지. 얘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반대로 10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어떻게? 4를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 전개해서 우리 비교하면 되겠죠. 됐니?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됐니? 근과 계수 이렇게 해서 전개도 됐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면은 두 근의 합은 2. 누가 그걸 몰라 이씨. 얘는 4분의 저게 되니까 얘는 그냥 b 플러스 1 나올 거고 곱하면 얘는 4분의 4b 마이너스 a 제곱이 바로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10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우리 근과 계수 관계는 정말 많이 활용되니까 근과 계수 관계는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b는 뭐가 될까? 1. b는 1 될 거고 자 1 집어넣으면 4 1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12는 4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네. 넘기면 a 제곱은 16 돼서 a는 풀마 4가 되겠죠. 됐어요. 예. 이해했어. 예. 과정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해당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 문자 놓고 나서 x에 대한 범위 갖다 보여주는 형태 갖고 해서 얘기한다. 최대 최소는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느냐 주어져 있는 이 차이 말고는 없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예. 자 오늘 해야 될 3, 4차 방정식까지 이제 다 6문제긴 한데 조금 걸릴 수도 있어.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단순해요. 우리 2차 방정식 때 근이 몇 개라고 했니? 2개. 무조건 2개라고 했죠. 3차 같은 경우는 몇 개일까? 3개. 3개 구하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4차는 네. 4개가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는. 알겠니? 예. 그럼 여기에서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얘네가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에 따라 얘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벌써 나왔죠.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우더니 이 고차 방정식은 특히 더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니? 네. 양심적으로 얘기해. 안 외우신 분. 3천 외웠어요. 3차 거 외웠어요? 확실해? 자, 여기서 지금 솔직히 뒤에 이제 우리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네. 뭐야,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이 반은 뭐야?
여러 가지 나와갖고 우리 어거지 인수분해해서 만든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네. 자,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만 딱 하게 될 것 같아. 자,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거 얘기할 건데 단순해요. 3차 방정식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은 식이 3차 식골로 나와 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3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죠? 그쵸? 예.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이런 3차 방정식, 즉 2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 대한 형태들은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풀이법이에요. 어떻게 풀 것이냐. 자, 2차 방정식은 풀이법이 어떻게 됐었니? 인수분해. 그치,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맞아? 네. 또,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근데 거의 안 쓰고, 또, 그네. 저 근해 공식을 갖다 썼었죠. 맞니? 자, 근데 얘는 3차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지. 솔직히 해서 3차도 근해 공식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안 써. 왜 안 쓸까? 복잡해서. 그렇지. 진짜 복잡해. 3차 근해 공식은 정말 미친 거야 할 정도로 복잡해.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봐. 쓰고 싶은 사람 쓰라고 해도 돼. 절대 보고 나서 안 외워져 얘기할 거야. 진짜로. 나는 그래서 기억도 안 나. 선생님 대학교 때 했었는데 기억도 안 나. 절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얘는 단순해요. 얘는 수업하지 말라는데 얘가? 그럼 좋은 거야? 아니요. 니네 집도 못 나가면 니네만 주고 나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 왜 안 나와? 자. 진짜 수업하지 말라는데? 승민이가 돼. 어느 순간부터가 주원이에서 승민이 바뀌었어. 제가 그래도 주원이보다 나. 아니.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요. 자, 조립제법 여러분들 일단은 배울 때 했었죠? 기억 안 나요? 하면 안 된다. 조립제법은. 조립제법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는 방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를 갖고 저 하이랜드 불안한데 저거. 이씨, 표정을 보니까 불안한데 뒤진다 진짜. 자, 조립제법은 인수분해 즉 고차 이상을 할 때 써먹는 형태가 있었어. 맞니? 그래서 곱으로 나타내는 형태를 찾았었죠. 맞아요.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자, 그래서 얘는 대부분이 조립제법 갖다가 이용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또 다른 걸로 우리가 얘기하는 곱셈 공식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인수분해죠. 큰일 날 뻔했다. 인수분해 공식 갖다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은 전개를 하는 거고 인수분해는 묶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쓰시면 안 돼요. 알겠니?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거의 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준다라고 인수분해 공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도 꼬이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식을 갖다 만드는 데는 거의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조립제법을 쓰려면 우리 이렇게 니은자로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 쟤를 어떻게 찾느냐 문제가 되지. 자, 얘는 아예 공식화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도 무수히 많은 수가 있지. 그럼 형태를 갖고 보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니네가 실제 해보면서 찾아야 되잖아. 공식이 안 나와 있는 특히 뭐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뭐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 꼴 맞아? 우리 일명 대각선 공식 있잖아. 그런 형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해당되는데 얘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냐? 여기 자리는 최고차 항의 개수 즉 예분의 상수항을 해준 다음에 됐어요. 예. 자 이거의 약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얘들 이해하기 편하게. 정확히는 약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호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야. 약수와 배수는 자연수에서만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2가 나왔어. 그럼 곱해서 2가 될 수 있는 건 1, 2, 2, 1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알맞는 표현이 좀 없어갖고 약수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냥 곱해서 얘가 나오게 하는 거. 그 숫자들 중에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마지막에 0이 나오게 하면 얘가 우리가 풀이가 되는 거야. 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여기까지니? 예.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예. 자 이걸 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그 다음 풀이법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3차에서도) 근과계수 관계가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얘는 0일 때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세 개의 근을 얘기했을 때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종류는 세 근의 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세 개를 다 곱한 거.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요. 됐니? 근데 내가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근과계수 관계할 때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교육이 말라고 했었죠. 맞아요. 예. 얘도 똑같아요. 그 형태의 식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눈다라고 하라고 했어. 됐니? 최고차항 개수로 나누면 제가 1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떻게 했냐? 풀마 순서라고 해서 규칙은 똑같이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2차 항의 개수 즉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 얘는 a분의 c.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붙은 상수항.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됐니? 예.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3개 나오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근데? 아까 특강 때 봤던 것 같아요. 저 진짜 이상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렇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공식 내가 외우라고 하면서 책에 없는 거다 해서 알려줬던 거 있잖아. 얘는 기억 못해. 여기 두 마리 기억 못해. 이 아메바크 진짜.
아우 터져. 백날 수업을 해주면 뭐하냐. 머리채를 다 지워버리는데. 아 진짜 기억났어요. 저거. 이제서야 저거. 니네가 보고서 쓸 줄 알아야지. 내가 써준 다음에 아 저거 하면 뭔 의미가 있냐? 어? 자, 얘 형태 예.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세 가지 나오니까.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봐. 우리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또 하나 형태가 우리 이것도 외우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하면서 전개했던 거. 아휴 저 안 외웠으면 기억이 안 나지. 기억나요. 뻥치지 마. 아 근데 저건 아예 기억이 날아가진 않았어요. 안 외웠으면 기억이 안 나지. 자, 이게 바로 근거계수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똑같은 형태죠. 뭔지 알겠어? 예. 그럼 얘 갖다 지금 이거 풀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응용이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고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2고요. 얘가 3이고요. A, B, C가 2라고 합시다.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거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구하여라 하면 이공식 집어넣으면 됐었어. 맞아? 근데 이거 말고 원래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뭔 소리가 되냐면 얘를 A 더하기 B는 1-C고요. B 더하기 C는 1-A고요. C 더하기 A는 1-B예요. 맞아? 네. 그럼 얘를 1-A, 1-B, 1-C라고 하고 전개하고 이거 집어넣는 게 우리 풀이법이야. 맞아? 예. 근데 잘 생각을 해. 지금 여러 가지 응용 보는 방법이 얘기해 주는 거야. 얘 형태 얘랑 비슷하지 않아? 맞아? 이게 뭐야? x에 1 집어넣는 거지. 맞아? 예. 그러면 얘 갖다가 식 만들어 버리면 이거 이용해서 얘 갖다가 생각해 보면 요 형태로만 외웠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식이 돼 버려요. 우리 a, b,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돼 버린 거잖아. 네.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이거 빼도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 뭐야? x가 얼마다? 1. 1 집어넣으면 끝. 뭔지 알겠어요? 어차피 방정식에 대한 건 상등식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음미표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얘가 fx가 되니까 f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예. 1-1 플러스 3-2 해서 얘는 1 이렇게 구하면 끝인 거야. 이해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단원이 나왔다 해서 이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요. 얘 가졌어. 이거 우리가 지금 선행하는 이유가 뭔데? 왜 미리 배우는데?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잖아. 나중에 와서 편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써먹을 수가 있다고. 지금 써먹으면 심한 거야 그냥. 알겠니? 니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니네가 그냥 이렇구나 넘어가는 거라고. 솔직히 해서 여기 IQ 2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IQ는 상관이 없거든.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거고 본인이 보는 시야를 좁히는 거야.
그거를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본인이 탈출을 못해요. 점수를 매번 그때 그 형태가 나올 거고. 선생님이 진짜 이때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제일 진짜 와 쟤는 진짜 천재라고 하는 놈이 몇 명 본 적 있거든. 한 놈이 어떤 놈이냐면 과학고를 다니던 이제 선생님 과학고 애들 수업할 때야. 실과학과 학생들을 수업해 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중에 한 놈이 저기 지금 있나 모르겠다. KMC 고등부 수업이 고등부 대회가 있었거든. 그 당시에 KMC 고등부 대회가 있어갖고 거기에 대상을 탄 놈이야. 대상은 한 명이니까. 근데 걔는 어떤 식이면 자, 얘 이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이게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 이거에서 막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항상. 다른 방법 없을까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야 선생님 볼 때는 요거 뭐 원의 방정식 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래요? 하더니 보이세요? 그러네요. 그러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는 놈이 있어. 그냥 뭐냐면 진짜 힌트를 던져주면 그거대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서 걔가 과학고 다녀서 아니야 이 방법 저 방법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 선생님 고등학교가 또 고등학생이긴 한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외고를 다녔어. 외고를 다니는데 내가 걔한테 얘기했어. 야, 너 정도 머리 된 놈이 이과적 머리는 너는 외고를 왜 갔냐? 할 정도 하는 놈이 있었어. 뭐냐면 걔도 똑같은 방식이야. 선생님 이거 몇 번 모르겠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모르겠는데 나의 평소의 습관이잖아. 얘 두 분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집어넣었는데 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보자. 야 이거 미적분을 좀 풀면 될 것 같은데? 또는 뭐 무한등비급수 풀면 될 것 같은데? 딱 얘기를 하면 풀어봐. 그러더니 갑자기 딴소리를 해. 쌤, 이 방법 풀면 안 돼요? 한마디로 똑같은 방법인데 보는 시야가 달라서 풀이법 똑같은 답인데 풀이법이 달라지는 거야. 지금도 얘기했잖아. 얘를 푸는 건데 그냥 푸는 방법이 있고 얘를 풀 수도 있고 얘를 풀 수도 있는 거야. 답은 똑같잖아. 난 니네들이 보는 시야를 그렇게 넓혔으면 좋겠어.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천재들이 있어. 가끔가다. 근데 그거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를 왜라는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애들이 있는데 만들어진 애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진짜 머리에 타고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정말 머리가 트인 애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 학원 다니고 하기 때문에 다 선행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 나왔네. 그럼 니네가 보는 시야만 왜라는 거 생각해서 이거 말고 이거 또 안 될까? 내가 항상 이제 잔머리 쓰라고. 어떻게 하면 쉽게 풀지? 그럼 잔머리 쓰는 연습만 되면 진짜 거짓말하고 여기 500 나온다니까? 학교 시험에도. 얘 왜 바보예요? 나 왜 이렇게 못해요? 이거 하지 마. 니네가 뭐가 못났는데? 니네 학교 시험 설마 50점, 30점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없잖아. 여기 반내에서.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기본 내는 선빵은 하는 거야. 너 3점이냐? 아니 뭐 아니, 네 뒤에. 이만 보이는 거 보니까 딱 그런 거 같아. 좀 불안한데? 그건 네가 공부 안 한 거고, 이 자식아. 진짜로 45점. 그러니까 보면은 수학에서 수학 점수가 나오는데 수학 점수가 8, 90 나오는데 국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네가 공부를 안 한 거밖에 안 돼요. 진심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정말 잘못하고 있던 거야. 지금 하는 공부는요, 니네가 조금만 생각하면
학교 점수는 깔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시간 투자는 많이 해야 돼.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야, 한눈에 안 보인다. 제발 부탁인데 니네는 이제 중학교 내용 갖다가 하는 게 한눈에 안 보여, 한눈에 보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고등학교 과정 올라간 순간부터는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가끔가다 보면 안 보이는 문제들 많아. 나도 이렇게 되는 게 많아. 근데 이 개념, 저 개념 갖다 집어넣고 해봐서 아, 저렇게 풀리겠구나. 해보니까 되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잡으라고요. 뭔지 알겠어? 문제 같은 경우 봤을 때 그냥 놓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3차, 4차에 대한 형태에서는 요게 첫 번째로 해서 끝나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줄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편례근이라는 거 얘기했어. 아니,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내용 설명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편례근은 분명히 얘기했어. 2차 방정식 때. 자, 개수가 유리수면 한 근이 P 루트 Q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 편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네. 개수가 실수이면 x가 p 플러스 qi라고 한다면 나머지 거는 p 마이너스 qi가 된다라고 했었어. 되니 네. 근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 다 실근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의 실근과 나머지 두 허근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이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근, 편례근의 형태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해서 자, 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3차도 중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중근은 중복된 근이라고 했잖아. 맞아? 자, 어떤 3차식이 세제곱,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x는 t잖아. 근 몇 개가 합쳐진 거야? 3개.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중근이에요. 3중근이야. 중근이 아니야. 알겠어? 예. 절대 잊지 마. 제곱하고 세제곱 다 되잖아. 얘는 3중근이야.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몇 개가 같다? 3개. 3개 같다. 3개 같으면 3중근이라고 이 자식아. 아니 두 개가 같다. 2개가 같다라는 거야. 맞아? 네. 됐니? 예.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책에 보면 179쪽 봐봐. 거의 첫 번째 3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어. 아니? 네. 자, 한 근이 주어졌어. 한 근 알파가 주어졌는데 그 식이 중근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이래. 자, 이 식이 중근을 갖는데 됐어요? 이 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두 가지가 된다고요. 이 자체가 중근일 수 있고요. 알겠어요? 네. 또 하나가 그는 얘를 갖는 경우야. 뭔지 알겠어? 예. 알겠니? 네. 중근 조건이랑 게 다른 게 아니고 한 근이 주어졌을 때
이 식 자체가 얘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얘 집어넣어서 나오면 찾으면 되겠지. 반대로 얘가 완전 제곱식이면 찾으면 되겠지.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예. 여기까지 됐어요? 예. 했니? 예. 자, 허근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허근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허근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있지만 세 개의 근을 갖는데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x세제곱이 1일 때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와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인수분해하면 얘는 허근을 가져요. 판별식에 집어넣으면 허근을 갖는단 말이야. 허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우리가 얘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해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라고 하고 나와요. 주어진 식은 당연히 요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오메가 얘 집에 보내지 말란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는 형태가 나오려면 오메가 문제에 주어진 건 얘예요. 얘가 주어졌을 때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세트로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이거 우리 복수수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거 오메가에 뭐 100의 제곱 했었던 거 기억나? 예.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게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네. 여기까지 했어요? 예. 자, 아마 얘들 기본 문제 1번하고 2번, 3번까지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본 문제요. 예. 자, 기본 문제 3번까지랑 유제 6번까지는 풀어보시고 오세요. 알겠니? 예. 그래야 우리 다음 시간에 진로 나갑니다. 알겠어요? 예.